실무에서 너무 중요한데 정작 사수나 팀장은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었던 코호트 분석.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의 지속 가능성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데요. 매출은 보통 어디서 나올까요? 고객이 우리의 제품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느끼고 거기서 만족했을 때 비로소 지갑을 여는데요. 우리가 진짜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마케팅 거품으로 매출만 허수로 높게 찍히고 있는지 이걸 숫자로 검증하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코호트 분석이에요.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고객수와 매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걸 차트로 보니까 고객수도 매출도 우상향하고 있는 이상적인 그래프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요.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부어서 신규 고객을 계속 데려오면 당연히 전체 지표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매출은 계속 오르고 고객도 오르는데 지표를 막상 들여다보면은 골마 터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신규 고객은 계속 들어오는데 한 달 뒤에 기존 고객이 계속 10명만 남고 다 떠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회사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케팅 비용을 퍼부어서 신규 고객으로 깨진 항아리를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5월에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월에 가입한 옛날 고객이랑 서비스가 좋아진 후에 가입한 5월 신규 고객은 서비스 경험이 완전히 다르겠죠? 5월 가입자가 서비스 경험 만족도가 높으니까 1월 고객보다 돈을 더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5월 전체 지표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1, 2, 3, 4월에 들어온 기존 고객이 쓴 매출과 5월에 들어온 신규 고객이 쓴 매출이 뒤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 뒤섞인 매출을 생선회 뜨듯이 싹 발라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코호트 분석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코호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여기 구매 고객 수와 객단가 데이터가 있어요. 먼저 리텐션을 코호트로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신규 고객 수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요. 코호트 리텐션을 계산할 때는 각 월차에 남아있는 고객 수를 처음 들어왔던 고객 모수로 나눠줘야 되겠죠? 모수는 항상 고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고정해주고 전체 다 채워줄게요. 0%는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가중평균을 구해줄 건데요. 보통 귀찮다고 여기서 평균을 구하세요. 근데 이렇게 단순 평균을 구하게 되면 모수가 많은 달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중평균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고객, 전체 고객, 그리고 가중평균 이렇게 나눠볼게요. 활성화된 고객은 이렇게 전체 범위를 잡아서 오른쪽으로 끌어주면 각 월별로 활성화된 고객이 구해지는 거고, 전체 고객은 각 월에 인입된 고객이니까 이걸 모두 복사해 주시는데 한 칸씩 줄여주시면 4월, 8월, 3월, 2월에 들어온 고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활성화된 고객을 전체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값복사 해주시고 활성화 전체는 삭제를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리텐션이 완성이 됐으니까 저희가 이걸 히트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색조로 들어오신 다음 첫 번째 팔레트로 적용을 해줄게요. 이제 만들어진 표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코호트를 보는 관점은 딱 3가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수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보게 되면 같은 월차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 신규 유입을 확인할 때 많이 지금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월 신규 고객이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마케팅으로 신규 모객이 잘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수평으로 보는 건데요. 수평은 같은 월에 유입된 고객의 행동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에 들어온 사람이 한 달, 2달, 3달 뒤에도 남아있는지 리텐션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대각선으로 보는 건데요. 특정 시점에 이벤트를 파악할 때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월에 서버가 터졌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고 해볼게요. 고객의 행동을 확인하려면 이렇게 5월에 인입된 고객 행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면 5월에 유입된 고객의 행동만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1월에 유입된 고객들의 5월 행동, 2월에 유입된 고객들의 5월 행동, 3월에 유입된 고객들의 5월 행동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대각선으로 보면 5월에 전체 구매 고객 수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숫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코호트를 보고서 깜짝 놀래요. 왜냐면 2개월 차에 40%, 3개월 차에 35%, 10%. 10%까지 떨어졌으면 큰일 났다. 우리 서비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고객 리텐션이 떨어지는 건 중력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중요한 건 어디서 멈추느냐인데요. 지금은 4개월 차 데이터까지 있지만 저희는 그 이상 데이터까지 가상으로 한번 이렇게 10%대에 머물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평균선을 한번 라인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와 그래프를 보니까 4개월 차에 10%대로 잔존율이 유지되고 있어요. 이 현상을 플래토라고 하는데 4개월 차에 남은 20%의 고객은 충성 고객으로 락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우 10%밖에 안 남았는데 괜찮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4개월 동안 살아남은 10%의 충성 고객들이 쓴 돈이 우리가 처음에 쏟아부었던 마케팅 비용보다 많은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 마케팅 비용을 회수하고도 남을 만큼 돈을 많이 쓴다면 10%가 꽤 괜찮은 리텐션인 거죠.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20만 원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월 코호트를 보면은 고객 1인당 매출이 10만 원, 1개월 차에 16만 원, 2개월 차에 21만 원 이렇게 누적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면 고객이 이 서비스에서 지출한 전체 돈을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개월 차에 21만 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2개월 차쯤에는 CAC를 넘긴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 완전히 락인되는 데는 4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CAC 비용을 회수하고 본전을 뽑는 데에는 2개월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고객이 떠날까 말까 고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수익을 확정 지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월 코호트의 모객은 완전히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텐션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더 알려드려 볼게요. 이게 구매 고객이 아니라 방문 고객 리텐션이라고 한번 다시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3월 코호트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리텐션이 지금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때 리텐션이 굉장히 높아서 마케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겠죠. 저희는 항상 객단가 리텐션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방문 고객 리텐션은 계속 꾸준히 유지되지만 객단가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사람은 계속 북적거리는데 정작 돈통은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럼 우리가 바로 가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걸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가설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선 대표적으로는 상품 구색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들어와서 구경은 하는데 구매 전환까지 이어지진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객단가가 낮은 상품으로 다 이동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미끼 상품 같은 걸로 100원 프로모션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들어와서 100원짜리 상품만 사고 체리피킹하고 나가는 경우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또 앱테크족 같은 것도 여기 해당하는데요. 앱테크족은 계속 방문을 해서 구매는 안 하고 출석 체크만 해서 포인트만 받아가잖아요. 이럴 때도 리텐션은 유지가 되는데 객단가는 계속 낮아지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세워가지고 다양한 지표로 이 가설을 검증을 하고 액션 아이템을 던져주는 것. 이게 바로 코호트 분석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코호트 분석을 살짝 찍먹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렇게 단순히 전체 매출 그래프만 볼 때와 이렇게 숫자를 슬라이싱해서 들여다볼 때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오늘은 코어트의 기본 원리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부터 심화 분석까지 엑셀로 직접 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